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이란 전쟁, 정말 단순히 중동의 해묵은 갈등, 이 오래된 종교나 영토 갈등 폭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인류가 수십 년간 쌓아온 에너지 질서가 통째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지상군 투입이 거론되는 이 참혹한 풍경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트럼프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의 자원과 돈의 주도권을 완전히 새로 짜려는 거대한 경제전쟁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의 끝에 트럼프가 숨겨놓은 진짜 시나리오, 결국 돈풀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 잔혹한 경제학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트럼프는 왜 세금 폭탄? 이 관세 폭탄을 던지다 말고 갑자기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을까? 그 해답은 트럼프 일기부터 명시되어 온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적어둔 일종의 국가 운영 설계도입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한 가지 분명히 했어요. 바로 경제적인 힘이 없으면 나라도 지킬 수 없다. 즉, 안보가 곧 경제다라는 논리입니다. 미국 국민이 잘 살고 일자리가 넘쳐야 비로소 강경한 국가가 유지된다는 뜻인데요. 최근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역법 조항을 끌어내 이 전 세계 모든 물건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즉각 선포했습니다. 사법부의 통제마저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분 앞에 무력화시킨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것만으로 미국이 원하는 이 완전한 주도권을 잡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관세가 상대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라면 이제는 그 압박을 넘어 판 자체를 새롭게 짜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죠. 그렇게 관세라는 경제적인 수단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트럼프가 꺼내든 다음 카드가 바로 전쟁이라는 실력 행사였습니다. 이제는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물리적인 힘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번 이란 전쟁을 좀 보세요. 겉으로는 중동의 위협으로부터 동맹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전 세계 에너지의 목줄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말로 하는 협상이나 관세 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아예 전쟁을 통해 미국의 규칙을 강제로 이식하겠다는 전략인 셈이죠. 이런 행보는 과거 1971년의 역사적인 사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전 세계가 믿고 쓰던 달러를 가져와 더 이상 진짜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른바 금태환 정지 사건이죠. 이 결단으로 달러는 금이라는 실물 자산의 족쇄에서 벗어나 오직 미국의 약속과 신용만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신용화폐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무한한 권력을 갖게 된 시발점이었죠. 트럼프는 지금 이란 전쟁을 통해 제2의 닉슨이 되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이 전 지구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힘이 센 미국의 달러를 찾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 위기감을 이용해 달러의 절대적인 지위를 다시 한번 이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규칙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란과 총칼로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전 세계의 돈이 다시 미국으로 흐르게 만드는 거대한 금융댐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토록 자원 시스템을 강제로 재편하려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래 성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AI. 현재 미국은 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를 돌파해 전 세계 기술 패권을 유지할 유일한 치트키가 바로 AI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AI는 단순히 이 소프트웨어만 좋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이 거대한 서버를 돌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와 차원이 필수입니다. 결국 AI 패권 전쟁은 에너지를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며
이것이 이번 이란 전쟁의 실질적인 도화선이 된 겁니다. 미국은 이미 파나마와 베네수엘라의 원유 통제권을 확보했고 이제는 마지막 퍼즐인 이란을 통해 AI 산업을 지탱할 피와 같은 에너지를 손에 넣으려는 거죠. 더욱이 이번 전쟁은 AI 기술의 무서운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수억 원짜리 미사일 대신 AI가 탑재된 5천만 원짜리 드론이 스스로 목표를 찾아서 정밀 타격하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선보이며 전 세계 군사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과 같은 파괴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거대한 경제적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죠. 여기서 트럼프의 전쟁 경제학이 가동됩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자본의 논리로 보면 파괴 뒤엔 늘 천문학적인 재건 수요가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전쟁이 곧 끝난다 라고 말하는 진짜 속내는 이제 파괴를 멈추고 본격적으로 이 돈을 찍어내 시장에 주입하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소모된 미사일을 채우기 위해 방위 산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야 하고 무너진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자금 조달이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 초기 100시간 만에 이미 5조 원을 써버렸습니다. 여기에 유가 폭등으로 인한 물가 비상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이 세금 감면이나 직접적인 보조금 같은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쟁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구멍을 돈으로 메우며 시장에 다시 엄청난 양의 달러가 풀리는 것. 이것이 바로 트럼프 시나리오의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설계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는 마지막 그림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통화 제국주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달러를 종이로 찍어서 배에 실어 날랐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말씀드린 이 강력한 AI 플랫폼에 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복사한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하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마비된 곳일수록 클릭 한 번으로 전송되는 이 디지털 달러는 그 나라의 경제 혈관을 장악하기 훨씬 쉬워지죠. 최근 메타가 다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블랙록과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코인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죠. 이 전쟁의 혼란을 틈타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을 디지털 달러라는 이 새로운 파이프로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동맹국들은 미국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혹은 안보라는 우산 아래 머물기 위해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미국의 디지털 통화 체제에 편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유동성은 결국 어디로 흐르게 될까요? 그 종착지는 바로 가상자산 시장. 왜 그럴 수밖에 없냐고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의 가치 하락입니다. 전쟁 비용과 재건 비용을 대기 위해 미국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시장에 흔해진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으로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희소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비트코인은 달러의 가치를 방어할 유일한 대피소가 되어 이 거대한 자금을 빨아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 움직이는 통로의 변화.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은행망이 미사일 한 방 혹은 이 제재 한 번에 얼마나 쉽게 끊기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 사업이 시작되면 이 전 세계에 수백조 원의 자금이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끊길지 모르는 이 낡은 은행망 계속 쓸까요? 아닙니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블록체인 네트워크, 특히 이 복잡한 계약을 코드로 자동 실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가진 이더리움이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란 전쟁과 트럼프의 거대한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매크로 상황이 거창해도 당장 내 지갑의 숫자를 결정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차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로 튈지 몰라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에서는 트레이더분들이 실시간으로 남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관점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레이더 존님께서 이 비트코인 언제 갈 거야? 라는 주제로 차트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을 확인해봐도 아직 시장을 뒤흔들 만한 뚜렷하게 튀는
거래량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혼자서 또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날카로운 브리핑과 대응 전략,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오셔서 전문가의 눈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법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이슈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